안녕하세요, 전주장입니다. 오늘은 만기전 퇴실이라고 하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집을 좀 빨리 뺄 수 있는지, 빨리 뺄 수 있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항상 계획을 잡죠. 사람들은 계획을 잡는데 계획을 잡아서 뭐 직장이든 뭐 공부든 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이사를 옵니다. 전세든 월세든 이사를 오는데 사람 일이란 게 계획대로 될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중간에 계약을 했는데 뭔가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빼고 나가야 될 때 빨리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빼야 다른 또 플랜 B를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조금 더 빨리 뺄 수 있는 방법 7가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나가겠다고. 이런 분이 계세요. 뭐, 집주인에게 나간다 말도 안 하고, 본인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그때 뭐 이야기하지. 뭐, 지금 손님도 없는,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괜히 뭐 얘기해갖고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된대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뜬금없이, 집주인 입장에서. 근데 또 들어올 사람이 있대. 맞춰주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짜 당연한 듯이 반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 집주인에게 뭐 직장을 옮기게 됐다. 뭐 아니면 집에 사정이 생겼다. 아니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다. 이만저만 해서 뭐 집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막 근데 약간 오버를 하면서 아이고 저도 더 있고 싶었는데 뭐 직장이 어떻게 뭐 잘렸다고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불쌍한 척을 좀 하는 거죠. 좀 약간 죽는 소리 하면서 혹시나 만약에 뭐 아시는 분이 집을 공짜로 뭐 아니면 싸게 살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더 좋은 집이 있어서 이사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이고 뭐 사정이 생겨서 그렇다고 좀 불쌍한 척 하면서 하면 이야기를 일단 집주인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착한 집주인은 바로 그냥 거기서 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다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을 내놓는다고 집을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사모님 제가 뭐 지금 예를 들어 500에서 40에 있다. 뭐 보증금 1억 전세에 있다. 그럼 요 조건 그대로 내면 되겠냐라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고요.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월세를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집주인이 조금 욕심이 나서 너무 싸게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월세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통보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집주인분들은 항상 부동산 거래하는 뭐 몇 군데 부동산이 있습니다. 좀 친한 관계를 친분을 유지하는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이 그 친한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아이고 우리 몇 호 세입자 요 아가씨 뭐 집에 뭐 일이 있어가 나간다 하는데 집 좀 빨리 빼주라. 좀 신경 좀 써도 아이고 뭐 내가 신경 쓸 건 아닌데 그래도 빨리 빼줘야 내 마음이 안 편하겠냐 하면서 이렇게 본인 아는 부동산에도 이야기를 해서 집을 좀 빨리 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물건을 내놔야 되겠죠. 일단은 부동산에 내놓아야 될 건데 본인이 이제 집을 구한 부동산에 있을 거 포함해서 한 5군데, 6군데, 뭐 최대한 뭐 10군데 정도 많이 내놓으세요. 주변에 동네도 내놓으시고 그 주변 조금 멀리도 내놓으시고 그렇게 내놓으면 솔직히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여기도 내놓고 저기도 내놓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어떡합니까? 근데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내놓고 그리고 물건 내놓을 때는 이 조건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또 관리비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또 관리비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지 또 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하고 따로 들어간 돈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실 분이 생겼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생겼다. 그럼 내가 이사는 언제쯤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하기가 이제 수월하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고 나면
짧게는 뭐 3, 4일 간격 또는 길게는 1, 2주 간격으로라도 문자나 전화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제 적어놨다가 부동산 리스트를 적어놨겠죠. 적어놨다가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물건 접수를 하면 물건을 이제 장부에 기록하겠죠. 메모를 하든가 기록을 하는데, 장부 관리를 잘하는 부동산도 있지만 또 잘 못하는 부동산도 있어요. 또 적어놓고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내놓으셨는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갔겠지 하고 전화를 안 해보는 부동산도 있어요. 또 전화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한 3, 4일 또는 1, 2주 간격으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아 맞다 이 물건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이 물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건 같은 게 내가 잘못 전달해 줬다, 그러면 다시 연락해서 그 조건을, 정확한 조건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동산에서 물건을 접수할 때 예를 들어서 집주인 전화번호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조건, 예를 들어 지금 500에 40인데 또는 뭐 보증금 1억에 전세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에 달세를 조금 낄 수도 있고 보증금을 약간 낮추고 월세를 좀 더 낄 수도 있고, 또 이제 월세도 500에 40이다 예를 들어 있는데 뭐 1000에 35가 되는지, 또 그런 부분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 연락처 알려달라 하면 그냥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협조를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중간에서 요 세입자분을, 임차인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이야기가 와전되는 경우가 있고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서 부동산하고 집주인하고 다이렉트로 정확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내놨으면 끝이 아니고 빨리 빼야 되니까 직거래 사이트를 또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직거래 사이트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피드펜의 좋은 방 구하기, 그리고 뭐 직방 들어보셨죠? 직방에도 뭐 방 내놓기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다방도 방 내놓기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지역 커뮤니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네이버 카페나 뭐 SNS나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내 방을 알려서, 사진을 찍어서 내 방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방이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단지 큰 그런 경우에는 관리소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소장님도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은 그런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또 부동산에서도 실제로 관리사무장님을 찾아서, 관리소장님을 찾아서 혹시 여기 빈집이 있냐, 나갈 방이 있냐,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바가스를 하나 드리면서 집을 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찾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집을 보러 올 거 아닙니까? 누가 오든, 부동산에서 오든 직거래로든 집을 보러 올 건데, 그럼 정리정돈, 청소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정리정돈, 청소. 어차피 이제 이사 나가려면 짐도 정리해야 되고, 뭐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겸사겸사 청소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정리정돈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흡연자분들, 담배 피우신 분들, 또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거 환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담배를 안 피우거나 반려동물을 안 피우거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제 특유의 냄새들이 있어요. 뭐 이제 동물의 냄새, 반려동물의 냄새, 또 담배 연기 냄새, 그런 게 나면 후각적으로 그런 불쾌한 냄새가 나면 집 자체가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방향제도 놓아주시면 좋고요. 그래 하시면 좋고, 그리고 집을 정리정돈해서 깔끔한 상태로 돼서 집을 보게 되면 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나도 요렇게 침대는 여기, 뭐 화장대는 여기 이렇게 배치하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좀 더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특히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언제 시간을 약속해서 보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당장 지금 전화해서 혹시 그 방 볼 수 있어요? 그 집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 시간을 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집 지금 볼 수 있냐? 지금 찾는 분이 계신데 볼 수 있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시간에 봐야 되는데 지금 퇴근하고 보면 안 되냐? 퇴근 몇 시에 하십니까? 7시 넘으면 된다. 7시 넘어서 아무 때나 와라. 아니면 주말에 내 쉬니까 그때는 아무 때나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무튼 본인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는 분이 계세요. 물론 조금 찝찝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전화한 부동산에서 보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내 퇴근하고 볼 수 있다, 주말에만 볼 수 있다,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부동산에서도 힘들고 손님 모시고 가기도 힘들고 몇 번 전화하다가 집을 못 보게 되면 지쳐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집을 볼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준품은 밖에 내놓고 손님들은 언제 어느 때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집 보여주는 거 언제든지 좀 볼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집을 중개하기가 훨씬 수월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진짜 아침 일찍 또는 진짜 밤늦게 이렇게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 잘 없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찝찝하면 명함을 하나 보내주라, 아니면 뭐 신분증 하나 찍어 보내주라, 뒷번호 가리고 그렇게 받으시든가. 그리고 보고 나서는 비밀번호 알려줄 거 아닙니까? 보고 나서는 무조건 문자나 전화 주라. 누가 보고 갔는지, 마지막으로 누가 보고 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 오시면 비밀번호 다시 변경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꼭 좀 집을 좀 잘 보여주셔야 우리가 부동산에서 방을 놓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집을 안 보고 거래하시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거래를 하면 그분 혼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혼자 가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죠. 근데 부동산에서 가면 부동산 직원, 그리고 손님, 이렇게 해서 상호 감시가 됩니다. 나쁜 짓 못 합니다. 나쁜 짓 못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직거래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5번째, 집 보러 온 손님을 맞이할 때는 까칠하게 대하세요. 이 뭔 개소리야! 이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계실 때, 이제 지금 현재 임차인분이 계실 때 집을 보러 올 수가 있겠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는데, 손님을 모시고 집을 보러 왔는데 손님은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이 집은 통풍도 잘 되고 빛도 잘 들고 뭐 환기도 너무 잘 되고 앞에 뭐 막히는 거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편의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뭐 지하철도 가깝고 너무 살기 좋다 하면서 뭐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장점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손님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렇게 좋으면 네가 계속 살지, 집에 뭔가 하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장점 같은 거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좋은 점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해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거는 일단 청소 정리 정도 기본적으로 잘 해주실 거고, 환기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한여름이 덥잖아요. 그럼 에어컨 좀 틀어가지고 좀 시원하고 쾌적하게 좀 해주시고, 만약에 한겨울이면 보일러 좀 틀어서 좀 훈기 있게 훈훈하게 공기를 좀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손님 물어보면 뭐 혹시 층간소음이 있어요? 뭐 시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면 그때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그냥 뚱하게 계시면 됩니다. 그냥 뚱하게 계시고 신경도 안 쓰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손님 입장에 심리적으로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집 좋은데 진짜 사정이 생겨 나가는갑다 그러면서 집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이제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이사 날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실 분이 있으면 이사 날짜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 날짜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 여유를 두고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보름 한 달, 뭐 2달, 석 달까지도 여유를 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원룸 투룸 같은 이런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들은 좀 촉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좀 심하게는 당장 오늘 들어간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는 그런 손님을 그 집으로는 모시고 가지 않겠죠. 근데 하루, 뭐 2, 3일, 뭐 일주일, 이 정도 좀 융통성 있게 할 때 이사를 좀 맞춰 주셔야 계약이 좀 더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만약에 오늘 1일인데 10일에 이사를 들어온다. 그러면 짐을 빼고 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2, 3일 정도 전에, 뭐 10일이면 한 7일, 8일 정도에는 이사를 나가 주셔야 그래 준비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깨끗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촉박하지 않다면 이사는 이 들어오실 분한테 맞춰 주시는 게 빨리 집을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요거는 이제
진짜 집이 안 나갈 때, 진짜 집이 안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뭐, 수술 더 챙겨주겠다. 뭐, 2배 주겠다. 아니면 뭐, 본 수술에 10만 더 챙겨줄게. 아니면, 계약하실 분 수수료까지 내가 챙겨줄게. 또는 막 직거래 한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치 월세 내 지원해주겠다. 아니면, 뭐, 가구, 가전, 예를 들어 내 들고 가려면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내가 놓고 갈게. 네 필요하면. 아니면 싸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좀 더 빨리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 진짜 방이 안 나갔을 때, 아니면 정말 내가 급해서 빨리 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부동산이든 새로 들어오실 분이든 뭔가 수수료 더 주겠다, 또는 뭐 월세를 한 달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만기 전 퇴실 시, 만기 전 이사 시, 계약 만기 전 이사 시 집을 빨리 뺄 수 있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